안녕하세요. 프란스 드발의 내 안의 유인원을 강의할 기초교육대학 박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부에 이어 제3부 내 안의 유인원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내 안의 유인원의 주요 개념에는 단판 이론과 베토벤의 오류, 가부장제와 정조대, 합리적 효율주의, 마음의 이론과 공감, 공리주의와 도덕적 딜레마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인 먹이와 성을 두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본과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폭력적 비도덕적 기질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로렌츠는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폭력성이 존재하며 싸움을 통한 인간의 살인을 카인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드리는 동족을 살해하는 종은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에 인간을 도살자 유인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렌츠와 아드리 외에도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는 탐욕이 필요하다는 레이건과 대처, 진화에서의 이기심은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이기적 유전자의 도킨스,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고 친절함이나 관대함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홉스, 그리고 이타주의자의 살갗을 핥혀 위선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라는 기셀린 등은 인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20대 대학생들은 가끔 한 사람의 여자친구를 두고 너랑 나랑 단판 짓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오늘은 사장님과 단판 지으러 왔어요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처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의 자연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판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이와 성을 두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잔인해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잔인한 사람만이 생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베토벤의 오류라고 합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 하는 가족 형태로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사회체계입니다. 권위는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강제력을 의미하는 반면 권력은 타인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물리적 강제에 의한 폭력 통치가 아닌 한 정치에는 권력과 정당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정당성이 결합된 것이 권위이며 베버가 정의한 권위에는 신성이나 관습에 따른 전통적 권위, 개인의 초인적 능력이나 초자연적 힘에 기초한 카리스마적 권위, 법이나 규칙에 기초한 법적 합리적 권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부장제는 관습에 따라 남성의 권력이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전통적 권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종의 성행위는 새끼를 낳아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관계 정립, 일체감과 사랑, 신뢰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의 행동입니다. 수컷 침팬지의 우두머리는 여러 명의 암컷을 거느리고 힘있는 남성의 성적 자유를 누리는 일부 다처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암컷 보노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식을 위협하지 않는 협력적 수컷을 찾게 되고 암컷은 그 대가로 정조대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성적 취향은 문화에 따라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난원제, 하렘제 뿐만 아니라 이성애와 동성애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보노보와 같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식을 위협하지 않는 협력적 남성을 인정하는 일부 일처제의 핵가족제를 선호하며 그 대가로 성적 자유의 축소를 선택합니다. 즉, 다른 남성들과는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성적 자유 축소를 우리는 정조대라고 말합니다. 100달러의 수익을 CEO가 90달러, 노동자가 10달러를 받는 경우 노동자가 분배를 거부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10달러를 받는 것은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낫다는 사회적 다원주의 시장 원리를 우리는 합리적 효율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CEO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CEO는 노동자에게 더 의존하는 협력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CEO가 회사의 전체 파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노동자는 불공정 분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갈등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노동자는 CEO에게 최후 통첩 게임으로 파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사 갈등과 파업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상상력 등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키는 말로 마음에는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형식인 몸과 내용인 내면세계, 즉 인간의 본성인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 즉 대상에 대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마음의 이론입니다. 공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 인간의 도덕적 감성 중심에 있으며 객관적이거나 논리적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존재나 태도 또는 목소리나 어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감은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동일함을 인식하는 감정이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을 중심으로 생겨난 사상입니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효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적 사상입니다. 그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성과 다수의 행복 증진에 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관차가 두 갈래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5명이 기관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1명이 기관차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될 경우 기관사는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최적의 결과를 낳는 공리주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5명이 죽더라도 1명의 목숨을 해치는 행위, 즉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도덕적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 의무주의입니다. 이때 기관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즉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공리주의와 의무주의가 충돌하여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때 생깁니다. 지금까지 프린스 드발의 내 안의 유인원을 중심으로 드발의 생애와 명저 속에 내 안의 유인원의 주요 내용과 개념을 강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